안녕하세요. 문화프의 M카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 G8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G80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주행했을 때 주행감이나 제동 성능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뭐니 해도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두 줄 라인. 요게 지금 새로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신형 G90처럼 좀 두께가 얇아지고 LED가 라이트도 여러 개의 LED 램프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하단부에도 아마 모양이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변형될 것으로 보이고, 라제다 그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두 개 줄처럼 이렇게 모양을 좀 약간 바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엠블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이도록 이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레이더하고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밤바 하단에는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 측면 쪽에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초음파 센서가 옆쪽의 물체를 감지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전조등 LED 램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두 줄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면에 보면 사이드 리피터, 이게 너무 두꺼워요. 근데 사이드 리피터가 요거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스텐 몰딩 같은 게 이런 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것도 나오면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차량 뒷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줄 라이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륜이라고 표시가 배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 되어 있고, 트렁크를 열 때는 요 버튼을 사용을 해서 누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후진등이 요 밑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배기구가 양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견인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초음파 뒤에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후진을 넣었을 때 경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초음파 거리를 측정하는 초음파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아무래도 G90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면적도 조금 작게 이렇게 한 줄 라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지금 2500cc 터보가 장착되어 있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횡렬로 엔진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가로줄 라인을 타고 센터 터널을 통해서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직렬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2500cc GDI 엔진 터보를 사용을 했는데,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엔진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도어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락, 락 스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미러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높낮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L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이 램프가 들어오고 있는 경우에 후진을 넣게 되면 미러가 이렇게 밑바닥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편리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램프가 안 들어오게 하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바닥을 비치지 않아서 그냥 평범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있고, 차일드락, 여기는 차일드락이 이렇게, 그래서 뒤쪽에서 아이들이 문을 못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 2명까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와 보면 조명등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할 수 있고요. ISG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지를 했을 때 엔진이 꺼지냐 안 꺼지냐,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면 엔진을 안 꺼지게 할 수도 있고 켜지게 할 수 있고. 근데 불편한 점은 뭐냐면, 이게 매번 한 번씩 시동을 켜고 한 번씩 눌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ISG 기능을 쓰시겠다 하시면 상관없이 다니는 데는데, 그게 불편하거나 이상하다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꺼줘야 돼요. 그 다음에 TCS 오프 스위치가 들려있고,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스위치, 그 다음에 전자 파킹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하고 악셀 페달이 있는데, 뭐 고무 패드로 되어 있는데 좀 오르간 페달이나 이런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즈 박스가 여기 안에 이제 휴즈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휴즈를 일반 사람들이 사실 휴즈를 교환하거나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단자는 이제 그 고장 났을 때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단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보면, 시트도 등받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때 앞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이렇게 이동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보면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을 보면, 여기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여기 있는 계기판하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아마 일체형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형태로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다른 차들도 보면 일체형으로,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2020년도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게 되면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켜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뒷좌석에 3명이 앉게 돼 있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뒤에 사람이 탔을 경우는 안전벨트 매라고 꼭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넬에 오면 여기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어서 송풍기를 몇 단을 할 건지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되고, 에어컨을 누르실 때 이거를 넣었다 깼다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단계도 계속 누르시면 단계도 떨어지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풍 시트,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를 이렇게 작동할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 그래서 온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 이쪽 온도, 그 다음에 이쪽 온도. 만약에 두 개 다를 하시겠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램프, 싱크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하나만 조정해도 양쪽 다 조정하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면 동시에 이렇게 조정이 되고, 만약에 한 사람이 탔다 그러면 싱크 버튼의 램프가 꺼지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버튼들,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라디오, 뭐 미디어, 뭐 이런 셋업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 은색으로 바탕이 돼 있고 글씨색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햇빛이 있거나 그러면 시인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빨간색이나 뭐 검정색이나 이렇게 눈에 좀 시인성을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또 하단에 보면은 이제 충전 포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우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여기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 컨트롤 판넬을 보면 오디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음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키거나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변경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조그서트를 이용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대 50대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나이대에서 선택을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야 뭐 이런 것들이 기계 조작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조작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 로타리식 같은 경우, 변속 레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킹 버튼이 있고, 여기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왼쪽으로 돌려야 주행인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주행인지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행인데, 사실 이게 저도 왼쪽으로 돌려야 될지 오른쪽으로 잠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진에다 놓고 또 뭐 급발진이네 아니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토 홀드 버튼 같은 경우는 정지선에 섰을 때 주행 중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언덕길 같은 경우 사실 필요하지만 평지 같은 데는 그냥 브레이크 페달만 밟아주면 되지 굳이 오토홀더를 사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 주차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곳에 가면 중립 주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립 주차를 할 경우는 이 버튼을 넣고 중립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게 이제 변속기가 8단 변속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변속기가 들어가서 좀 더 스포트한, 그 다음에 안락하게, 그 다음에 절약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되고, 여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패들 스위치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아마 추진력을 좀 더 얻어서 차를 스포티하게 운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그다음에 파킹에 관련된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보면 유리를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락을 걸 수 있는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아무래도 G80이다 보니까 이렇게 탔을 때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풍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거나, 풍량을 올리거나 뒷좌석에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오토 모드를 할 수 있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뒷자리까지도 다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풍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도 뒤에 앉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원을 켜고 또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가 단계별로 이렇게 열선 시트를 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커튼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여름에는 이제 커튼을 올리고 다니시면 아무래도 이제 태양열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올리고 다니시면 좀 편리하게 실내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라디오를 켜거나 소리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채널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cc 터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순간 급 가속을 했을 때, 이 정도 약간 그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 터보렉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악셀레라터 페달을 급가속 했을 때 약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의 느낌은 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뭐 차가 안 나간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자, 이 상태에서 악셀레라터 페달을 한번 쭉 뒤에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강력한 파워를 원하신다 하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도 좀 약간 벌거죽죽하게 나오죠. 그래서 밟으면 변속단이 늦게 변속이 되다 보니까 출력이 늦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변속 드라이브 모드로 자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주행하실 때는 그냥 에코 모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립력도 굉장히 좋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대를 운전을 해보는데, 핸들을 잡았을 때 묵직함이, 물론 뭐 차량의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뭐 구동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립력이 틀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들을 조향을 하거나 했을 때도 손에 들어오는 그런 그립력은 굉장히 좀 좋고요.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이나 이런 건 잔진동도 현재 상태로는 없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SG가 작동이 되는데, 이게 시동을 걸 때마다 ISG가 작동을 하니까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A라고 하는 A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엔진은 다시 살아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 또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연 ISG를 사용을 해서 연비를 얼마만큼 저감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노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이 역시 G80이네. 지금 윈드 노이즈나 타이어 노이즈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윈드 노이즈 자체도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전기차 비슷한, 물론 뭐 전기차보다야 뭐 좀 크겠지만 전기차와 같은 그런 소음이, 실내 소음이 거의, 외부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거의 없게 느껴지네요. 스마트 크루즈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볼 건데요.
지금 현재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들이 이게 차마다 약간씩 다르게, 뭐 버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위치를 다르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숙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번 42km에서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km로 한번 누를 때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10km씩 변화가 되죠. 60km. 자, 그래서 두 손을 놓고 지금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차로에 선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공사 중이어 가지고 선이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 그 차선 인식이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80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문화쿤의 M카였습니다.